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기초판의 형식에서 독립기초하고 복합기초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써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메인이고요.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본서는 반드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하고 맞느냐 틀리냐도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연속기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속기초는 우리 조족식 구조에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자, 최근에는 이제 얘도 시험 문제 최근까지 많이 나왔어요. 자,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기초는 우리 뭐냐면 저기는 조족식의 구조로만 이렇게 써놨는데 연속기초라는 거는 독립기초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서에도 그림이 있는데, 얘가 벽이고요. 자, 요렇게 제가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독립기초잖아요. 얘 그린 거. 독립기초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족식 구조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둥이잖아요. 기둥이고 벽이잖아. 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벽까지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얘가 독립기초인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쭉 한 거. 자, 이게 우리 연속기초. 그래서 무슨 모양이라고요? 띠 모양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우리 이제 또 여기 내용에서 조금 추가를 하면은, 조족식 구조는, 우리 뭡니까? 부동치마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치마 이 얘기하면 뭐가 많이 발생해요?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어떻게 된다? 연속기초, 또 우리 다른 말로, 이거 지금 얘기가 많아지네요. 하다 보니까. 연속기초,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줄기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얘는 그죠? 이렇게 균열 같은 거 우리 빨간 벽돌집이라고 제가 그러죠? 많이 간다고요. 균열이 가고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잘 무너지잖아요. 어떨 때 좀 오래된 데 보면 이렇게 밀면은 진짜 쓰러지잖아요. 자, 요게 연속기초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 자, 됐고요. 그래서 연속기초,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온통기초. 자, 우리 전면기초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기초. 이렇게도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이런 내용들. 자, 여기서도 여기 줄이라는 말도 우리가 조금 알고요. 자, 이런 내용들, 용어 제가 또 우리 어느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용어들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똑같은 용어가. 근데 제가 특히 칠판에 써주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주 다 혼용돼서 쓰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매트가 뭡니까? 우리 매트리스라 그러죠? 그냥 이런 평평하게 쫙 깔은 거예요. 그게 우리 요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기초는 저기는 저렇게 써 있지만 지하실 바닥 전체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 보면은 지하 주차장 있죠? 그 지하 주차장 그게 저금 했죠? 얘가 기초예요. 얘가 무슨 기초예요? 온통 기초, 전면 기초, 매트리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얘기고, 저기 이제 우리 PPT에 보면 요 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연약지반이라는 말만 나오면 얘예요. 연약지반. 그러니까 요것도 지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런 지문들 나오면, 연약지반에는 반드시 무슨 기초를 한다고요? 온통기초. 우리 그리고 이제 건물이 큰데 대규모 이런 데는 다 온통기초 해야죠. 자, 저 세 가지는 다 조금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요런 거 참고로 구조 해석 설계가 복잡하다. 그죠? 튼튼해야 되니까요. 자, 요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얘가 뭐라고요? 기초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정 형식에 의한 거다. 지정이 뭐라고요? 기초판의 밑부분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전과정에 얘기했던 지정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밑창 콘크리트, 그다음에 뭡니까? 모래, 자갈, 잡석, 기둥, 이런 기둥이랍니다. 말뚝 이런 것들이 다 지정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 거에 대한 거 있죠. 그래서 자, 우리 51쪽에 연속기초, 줄기초 쭉 읽어보시면 자, 지금 한 얘기고요. 52쪽에 4번에 보면 온통기초, 매트기초, 전면기초 다 써놨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소요, 요런 말들도 가끔 있습니다. 나옵니다.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문에 나온단 말이죠. 소요기초 밑바닥이 바닥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실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것이다. 부동치마 우려가 가장 적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튼튼한 거고 이거 많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기초판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자, 우리 지정 형식에 의한 거. 자, 지정 형식은요. 자, 보통 지정, 말뚝 지정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네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 보통 지정은 자, 우리 직접 지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직접 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간접.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자, 요 직접 지정이라는 말하고 보통 지정이라고 제가 여기 써 있죠? 자, 이 말. 근데 요거는 요렇게 썼지만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간접 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까 간접 지내력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말뚝박기 시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뚝 지정. 자, 그래서 이제 다 혼용해서 쓰지만은 그 중에서도요. 자, 여기서는 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 말, 뭐 균등하게 쓰네요. 요거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자, 보통 또는 직접, 간접. 그러니까 직접,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모래, 자갈, 잡석, 밑창 콘크리트. 여기는 또 하나 빠졌지. 제가 안 넣은 거죠. 안 넣었지만 하나 더 보면은 긴 주춧돌 지정. 긴 주춧돌 지정. 긴 주춧돌 지정도요, 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뺐어요. 최근엔 잘 언급이 안 돼 갖고 뺐는데, 어쨌든 자, 요런 거, 이런 것들이 직접이단 말이죠. 직접 했다는 거예요, 직접. 자, 그래서 조금 전 그림에 여기 있네요. 여기 모래, 자갈, 잡석,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도 자, 여기서 특히 모래, 자갈, 모래하고 자갈 같은 걸로 넣는 거는요, 자, 집안을 다짐하기 위한 겁니다. 집안 다짐. 제가 또 이제 요 모래, 자갈 요거 설명하면서 특히 이제 모래 이런 얘기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 이제 한 30년 쳤어요. 30년 쳤으면은 무지하게 잘 칠 거로 생각되는데 실력은 이겁니다. 실력은. 테니스는 잘 실력이 안 늘어요. 테니스 아마 치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왜 얘기냐면 테니스장이 뭡니까? 그죠? 흙이잖아요. 흙인데 모래하고 진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진흙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왜? 그래서 이 다짐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집안 다짐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도로 포장이나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우리 건물 질적에 들어가지만 건물 잘 보기가 어려우면 도로 포장할 때 뭐예요? 그죠? 모래, 자갈 이런 걸로 해서 쫙 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그래서 특히 모래 지정은요, 물다짐을 합니다. 아까 뭡니까? 밀실한 집안. 이게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밀실한 집안에 있을 때는, 자, 우리 그죠? 모래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지내력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물다짐을 하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거고, 그래서 자갈도 넣고 해서 이런 것들은 집안 다짐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집안 다짐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테니스 얘기했지만 배수를 용이하게 얘기해요. 그죠? 이런 거 해야지 물이 잘 빠지잖아요. 쫙, 그죠? 우리 테니스장 또 얘기지만 테니스장에 비가 와도요, 다른 일반적인 땅에 비해서요, 배수가 잘 돼요. 그래서 뭐 비가 와서 물 쫙 빠지고 다시 칠라 그러면은 뭐 배수 아주 잘 되는 데는 한 2-3시간 후면은 바로 테니스를 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건 이제 참고고, 어떻든, 자, 요런 거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잡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요 정도만 그냥 이렇게 알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잡석은 요 내용.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일부러 안 지웠어요.
잡석은 세워서 해야 됩니다. 세워서 하면서 한 단, 잡석을 이렇게 두 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위로 하고, 얘기했죠. 주변에서 중앙으로. 기둥도요, 주변이 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앙에서 주변으로 하면요. 중앙에서 주변이랑 크게 밀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땅의 진해력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아갖고 딱 하고 그다음에 안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뚝도 턱턱턱. 자, 그래서 요 말 주변에서 중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석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꾸 아까 얘기한 얘기를 자꾸 하네. 뭐라 그랬어요? 못생긴 돌, 호박돌이란 말이죠. 여긴 이렇게 그렸지만 뭐 쉽게 해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울퉁불퉁하다라는 거죠. 돌이라는 거. 그럼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런 데 공간, 간극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럼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약 30% 정도를 사춤한다. 사춤이라는 건 요 사이에 이렇게 넣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런 데다 이렇게 넣는 거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사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갈을 한 30% 정도 넣는다. 요 정도 내용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석 지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창 콘크리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밑창 콘크리트는 버림 콘크리트라고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묵은입니다. 자, 우리 콘크리트 하면 일반적으로요, 철근 같은 걸 일반적으로 넣잖아요. 근데 얘는 철근 넣을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요 말, 밑창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강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했지만요. 자, 여기 이렇게 밑창은 얘는 얘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요 얘기를 또 먼저 하자고요. 자, 우리 말뚝을 박았죠. 요 색깔로 돼 있네요. 말뚝은요, 반드시 여기에 닿아야 돼요. 기초판에. 요 그림 안 지우고 잘 놔뒀네. 여기에 닿아야 돼요. 닿아갖고 기둥에서 오는 하중, 자, 그래서 기초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 말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밑창 콘크리트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잡석으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집안 다짐하고 배수를 잘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얘는 뭐 밑창 콘크리트는 얘 흔들리는 거하고 얘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그거죠. 얘 하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도 콘크리트 자체의 강도는 15메가파스칼. 요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콘크리트의 기본값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 수치는 한번 나왔으니까 그때 다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잡석 지정이. 아까 얘가 이렇게 세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세우니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정시키는 거죠. 이거 밑창 안 하고 여기 잡석하고 기초판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흔들린다. 큰일 난다. 그래서 자, 요런 역할, 그 이외의 역할도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요 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도 자, 요 우리 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서도 자, 오늘 말뚝이 보면요. 그림 그죠? 어떻게 말뚝이 여기에 딱 닿잖아요. 기초판에 닿아야 된다. 그래서 기초판의 하중이 얼로요? 저기 말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직접 한 거다. 그래서 직접 지정 또는 보통 우리 하는 것들. 그래서 요 그림도 자, 요걸 같이 자,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요. 그다음에 긴 주추털 지정이라고 있죠. 자, 요것도 이제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 주추털 얘기하면 우리 한옥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하가 깊으면은 말뚝을 박습니다. 근데 어떤 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데는 긴 주추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긴 주추돌에서 제가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이런, 자, 이 주추돌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둥에 이 주추돌, 이게 뭡니까? 지정.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긴 주추털 지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우리 간접 지정에서 말뚝 지정이라 그랬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생략도 합니다. 하는데, 자, 이렇게 돼서 말뚝. 그래서 말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재료상으로. 자, 이런 것도 그냥 제목만. 뭐라고? 그냥 나무 말뚝. 지금 이제 옛날에는 나무 말뚝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옛날도 아니지만 10년은 안 됐어요. 이 나무 말뚝이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나무말뚝 즉 사용은 거의 안 하잖아요. 나무말뚝 뭐 근데도 시험 문제도 나왔고요.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이제 뭡니까? 그죠? 기성이라는 게 뭐야? 공장에서 만든 거. 우리 그냥 전봇대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전봇대, 그죠? 그렇게 된 걸 만드는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얘는 뭐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 그래서 얘는 제자리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자, 얘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다 이걸 사다가 이걸 갖다가 말뚝을 박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 의해서 그 말뚝을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도 이제 다 이런 것들도 한두 번 정도는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만든 겁니다. 거푸집 만들고 철근 넣고 그다음에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해서 이런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또 다른 말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 많이 쓰죠. 자, 요 밑에 요 말은 이제 지우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강제 말뚝. 강제 말뚝. 다른 말로 철제 말뚝. 무슨 얘기예요? 애치형강 제일 많이 쓰는 거. 제가 이렇게 그리죠? 애치형강. 이거 많이 박잖아요. 그죠? 우리 건설 현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그 다음에 예죠. 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 원시 시대 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재료상으로 이런 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기능상 또는 역학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마찰말뚝하고 지지말뚝입니다. 자, 마찰말뚝은 말 그대로 주변의 마찰력, 땅의 마찰력. 자, 그러니까 자, 요 그림 그대로 잘 내놨네요. 지금 여기서 말뚝을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안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박았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지말뚝입니다. 선단 지지력. 자, 그러니까 요 끝에 요게 선단이라 그래요. 여기에 의해서 힘이 여기 하중이 여기 딱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지말뚝, 선단 지지력. 그러니까 경질 지반, 내가 안반이라 그랬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저항의 중심은 말뚝 끝에 있습니다. 요 끝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또 이 마찰말뚝, 얘가 이제 지지말뚝이고요. 마찰말뚝은 지금 싹 지우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그냥 허공에다가. 자, 다 연약 집안이에요. 지금 얘기대로. 연약 집안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진흙으로 된 거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허공에다 이렇게 말뚝 박는 겁니다. 우리 어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우리 그죠? 간척 사업이죠. 우리 바닷가에 간척 사업 우리 땅 메꾸잖아요. 그럼 땅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니면 진흙 이런 계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박는 겁니다. 박으면서 이 주변에 말뚝하고 지방 흙하고의 그 마찰력에 의해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찰 말뚝 같은 게 이렇게 둥근 게 아니고 위에서 말뚝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 이 마찰력이 더 많아지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게 마찰 말뚝.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런 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항 중심은 말뚝 끝에서 3분의 1 지점. 자, 이런 데 있다. 자, 말뚝을 이렇게 그냥 허공에다 박았습니다. 박았을 때 3분의 1 지점에 자, 중심이 거기다. 자, 우리 지지말뚝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도 요게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우리 이제 심화 과정에서 봐요. 근데 이상하게 요 밑에는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깊은 집안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안 나와요. 나올 때 될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과정에서는 자, 여기까지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거의 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본서로 와서요. 52쪽에 자, 그래서 지정 형식에 의한 게 나와 있죠. 직접 지정, 보통 지정, 모래, 자갈. 자, 그냥 쭉쭉쭉쭉 읽어서 가면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은 잡석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세워서 한다. 우리 B번에 보면은 사춤 자갈량은 잡석 부피의 약 20에서 30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30.
그죠? 큰 수로 해서 30이라고 나와졌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C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리을번에 보면 밑창 콘크리트, 가로하고 뭐라 그랬어요? 버린 콘크리트. 그러니까 용도가 그냥 무슨 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쭉 있고요. C번에 보면 설치 목적이 잡석의 유동 방지. 저는 여기서 아까 여기 좀 지우자고요. 자, 깔끔하게. 자, 그래서 잡석의 유동 방지라는 거 요거만 써놨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조금 더 놓았죠. 자, 뭘 놓았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보면은 뭐 먹매김의 바탕, 뭐 이게 평편한데 여기 그죠, 여기 평편하게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위치가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런 거 먹매김. 그다음에 철근 백은 거푸집 설치 용이, 그다음에 바깥방수 바탕 이런 게 또 추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웠지만 기본서 여기 놓았죠. 긴 주춧돌 지정에서 집안이 깊고 말뚝을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간접 지정에서 말뚝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 말뚝에서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요, 부패 방지를 위해서 껍질을 벗겨서 자, 지하 수면에 15cm 이하로 박는다. 이 지하 수면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하 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는 상수면이라 그랬어요. 예를요. 상수면.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거 몇 번 나왔던 겁니다. 15cm도 나왔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나무 말뚝이 잘 안 나와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지문이 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껍질은 벗겨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그러니까 생나무입니다. 생나무를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서 생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목이고 껍질은 어떻게 된다? 벗긴다. 자, 요 말이 요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상수면 이하 또는 지하수면 이하.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 속에다가 박으라는 거야. 땅 속에 만약에 물이 있으면 물 속까지. 왜? 자, 이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나무는 다른 거에 비해서 부패가 된단 말이죠. 그럼 발뚝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목을 하면 부패가 안 됩니까? 생목에서는 그 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부패를 방지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또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그리고 물속이 아무래도 자, 그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물속이 더 뭐 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의 변화보다는 물속의 변화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면 이하 15cm 이하에 박는다. 자, 이런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뭐 그냥 읽어봐도 되고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54쪽에 보면은요, 강제 말뚝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애치형강 또는 관간이 뭐예요? 파이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이런 것들로 해서 박는 거다. 자, 이런 게 강제 발뚝에 대한 거. 자, 그러면서도 그 두 번째 것도 있고 세 번째도 이런 거 옛날에 좀 이런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음 방법 그냥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참고도요.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안 나와요. 표준 시방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자, 우리 여기 기성 콘크리트 제자리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근에는 근데 잘 안 나와서 제가 참고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시면 뭐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55쪽에 보면은요, 맨 위에 보면 말뚝 간의 최소 간격하고 길이 제한이 있는데, 길이 제한은 그렇고요. 이 말뚝의 간격이 얘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도 뭐 잘 이제 벌써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 말뚝은 어느 정도, 말뚝 촘촘히 박으면 좋죠. 근데 촘촘히 박으면 좋은 건 뭐예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 간격으로 봐보면 이상 없다. 이런 게 이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뺄까라는 생각도 막 했는데 아직은 빼기가 좀 그래요. 또 혹시 그래서 그냥 참고로 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밑에 보면 중요 기출 문제에서 23회 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 박스 문제로 해서 자,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안 읽어보지만 디귿에 보자고요. 디귿 보면은 이제 예문에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 그죠? 요 띠 모양이라는 게 요때도 나오고 그전에도 한번 나오더라고. 무슨 기초예요? 연속 기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역하고 니은. 또 자, 우리가 기역에 보면은요, 기둥이나 벽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해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거.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예요? 기초의 정의예요. 기초의 정의. 자, 우리 아까 지었지만 기초의 정의인데, 그러면 기초의 정의인데 뭐예요? 보면은 독립기초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걸 구별한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거 직접 기초로 그냥 보자. 이렇게 해서 자, 기역을 직접 기초로 본 겁니다. 그냥 기초의 정의말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직접 하는 게 이게 또 기초잖아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는요, 지하실 바닥 전체, 이걸 지하실 바닥, 이거 무슨 기초예요? 온통 기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또 최근에 23회 때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거, 또 요 구별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에 보면 기능상의 마찰하고 지지말뚝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이제 깊은 기초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제 얘 두 개.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뭐, 그냥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안 나와갖고, 그냥 이건 이제 다 해드립니다. 네, 심화 과정에서 좀 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57쪽 보면은 자, 말뚝박기 요 핵심 지문 정리 요거는 또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말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중앙으로 박는다. 자, 이 얘기가 자, 여기서 써 있고요. 말뚝도 그렇고 잡석도 주변에서 중앙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보면은 말뚝의 머리는 여기 또 써놨잖아요. 반드시 기초판 바로 밑에 두어야 된다. 그죠? 제가 얘기했죠? 자, 요 말뚝은 반드시 기초판에 여기 닿아야 된다. 그래서 기초판의 하중이 얼로요? 말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밑창 콘크리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 위에다 둔다. 자, 세 번째 보면은요, 마찰 말뚝이 지지 말뚝보다 내력이 크다. 이 얘기요. 이것도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 우리 그냥 요 지문이 있으니까, 자, 얘 마찰 말뚝은 주변의 마찰력에 의한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 지지 말뚝은요, 선단의 지지력이라고 했어요. 요 끝에 요 지지력에 의해서 하중이 여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요 튼튼한 데까지 박았으니까 얘가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더 튼튼합니다. 마찰 말뚝이. 마찰 말뚝은 주변의 마찰력에 의해서 다 골고루 힘이 분산이 돼요. 근데 자, 우리 지지 말뚝은 자, 이 힘이 그냥 다 오직 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로.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생각하면 얘가 더 튼튼할 것 같지만 뭐가 더 튼튼하다고요? 마찰 말뚝은 다 주변으로 다 힘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본다 그랬죠? 이 마찰력을 굉장히 많이 극대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내용입니다. 마찰 말뚝이 지지 말뚝보다 내력이 크다. 내력,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자, 네, 내력.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말뚝 시공은 느슨한 입자를 치밀할 조직으로 만들어서 흙의 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말뚝 시공. 자, 이런 것도 자, 우리 이제 그 밑에 그런 지문이 4번 있네요. 4번에 있네요. 타격하여 시공하는 말뚝, 그걸 타격 말뚝이라고 합니다. 얘가 현장에서 제작하는 말뚝, 얘를 매립 말뚝이라고 그러는데 얘보다 내력이 크다. 자, 여기 얘 땅속입니다.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는 겁니다. 말뚝, 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박으니까 여기 빼죽하니까 흙이 밀립니다. 밀리면서 쭉 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박았어요. 그러면은 이 흙이 밀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눌러주니까 밀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구멍을 팠습니다. 구멍을 파고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매립 말뚝입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말뚝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미는 힘이 얘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거죠. 이 파내고 나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요 얘기죠. 그래서 타격 말뚝. 얘가 뭐야? 타격 말뚝이 매립 말뚝보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 자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연약 지반이 깊은 경우는 강제 말뚝이 유리하다. 강이 뭐야? 자, 튼튼하다. 얘가 아무래도 그저 튼튼하다. 강제 말뚝. 자, 이런 것들이 자,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무리 말뚝 또는 다진 말뚝 이런 건,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이제 말뚝을요, 그냥 좀 촘촘하게 이렇게 물이 져서 지는 겁니다. 박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여기까지 내용이 기초의 분류였어요. 자, 기초의 분류지만 자, 요 내용 또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봤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초 파기, 요거 조금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5번에 보면은 기초 파기가 나오는데 기초 파기의 준비 나와 있죠. 그러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기초하기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들 1번, 양가로 1번하고 2번은 자, 그저 책은 구성하기 위해서 놓지만은 시험 문제가 뭐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심화 과정에서는 제가 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59쪽에 기초 파기 공법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또 기초 파기에서는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메인이고 가장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자, 지금부터 자, 우리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기초 파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5번에서 보면은 기초 파기. 그래서 이제 기초 파기, 자, 땅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 파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땅 파기 했는데, 지금 이제 1번에 보면 참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그냥 뭐 땅 팝니까? 그냥 야, 땅 파. 야, 그러니까 준비. 뭐든지 우리 공부를 해도 공부 준비하고 하지. 그냥 야, 공부해. 아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파기의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그냥 요 방법은요, 그냥 읽어보면 그냥 우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야, 공법.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그걸 공부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설개론이. 지금 이제 우리 시설개론 보면 무슨 방법, 공법,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 중요해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자, 얘가 내용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지만은 자, 얘가 또 우리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기초파기 공법 59쪽이에요. 양가로 3번에 보면 기초파기 공법 뭐야? 흙파기 땅 파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설설설설 이제 우리가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 또 이것도 제가 PPT로 만들어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초파기 공법. 뭐라 그랬어요? 땅 파는 거요. 뭘 볼 거 있어. 자, 요 세 가지, 자, 이렇게 되었는데, 자, 요 이제, 지금 요렇게 세 가지를 놓았는데, 자, 요것도 이제, 여기 있지만은, 오픈컷 공법.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오픈컷. 자, 여기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PPT는 저렇게 했지만, 이렇게도 구별을 합니다. 오픈컷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일랜드. 저기 써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앞자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트렌치컷 공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자,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한 거는, 자, 우리 뭡니까? 경사 오픈컷 공법. 그 다음에 흙막이. 오픈컷 공법. 요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만 저기에는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우리 일반적인 건데, 자, 우리 경사 오픈컷 공법은, 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아까 조그만 건데, 자, 우리가 땅 파는 거야. 땅 팔 때 이렇게 파지 않아요. 이렇게 파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팠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기초 만들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땅을 파면 이렇게 여기가 수직으로 되면은요,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다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사를 줘서. 그게 경사 오픈컷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기초 얘기할 때 제가 기초할 때 어떻게 팠어요? 땅을요? 이렇게 파갖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경사 오픈권. 자,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자,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거 그냥, 그래서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런 퍼월판.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는 이제 거의 힘든 거죠. 그죠? 다 건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건물이 없는 이런 데에서는 자, 요런 거, 경사 오픈컷이라. 제일 하기도 편하고요. 여기서 흙 파서 여기다 내놓으면 되고, 지면 돼. 근데 이제 요건 뭐야? 건물 밀집 지역이죠. 우리 서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데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팔라 그러는 땅 파는 데서 지하, 뭡니까? 기초를 만들려면 여기인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주변에 공터가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바로 옆에 뭐가 있다? 이렇게 건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땅 파면 그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막이 오픈컷이라는 거예요. 흙막이. 자, 그러니까 우리 그저 뭐 너무 많이 봤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흙막입니다. 흙막이 벽이죠. 자, 그래서 자, 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흙막이 하고요. 이게 먼저 하자는 거잖아요. 자,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래서 땅 파는 거예요. 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저 되는 거죠. 버팀대라 그러죠. 이런 거를. 자, 그래서 두 번째 버팀대를 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파고서 버팀대 대고 다 파고서 버팀대 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파는 거. 자, 이게 기초 파기. 그래서 됐습니다. 경사 오픈컷, 흙막이 오픈컷. 다 둘 다 오픈해서 파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 우리 PPT에 보면 요 얘기를 한 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요걸 경사가 줬으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경사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도를 또 얼만큼 주느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뭐 많이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사각이 있는데 경사각은 요 말. 휘식각의 2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 휘식각은 다른 말로 안식각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말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사각은 휘식각의 2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뭐야? 휘식각, 안식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건조한 모래.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우리 건조했다라는 건 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흙 같은데 수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수분이 있으면 얘가 점착력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조된 거니까 점착력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건조된 모래.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여기가 땅이다 그러면 여기 일정한 높이에서 자유낙하가 표현하긴 그래요.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조한 모래가 여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쌓인단 말이죠. 그죠? 흙을 떨어뜨리니까. 근데 이게 마냥 이렇게 뭐 산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어느 정도가 딱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높이가 안 올라가죠. 그죠? 높이가 안 올라가고 계속해도 자, 이런 형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요 각, 요쪽으로 하면 요 각, 요게 휘식각, 안식각이라는 거예요. 안식각, 휘식각.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용어 됐어요. 이 자체 휘식각, 안식각이라는 거는 건조된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루는 각을 얘기한다. 이거의 몇 배? 2배라는 거예요. 이거의 2배. 왜 우리 일반적으로 왜 2배입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죠? 얘는 우리 땅 속에는 수분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부착력이 있단 말이죠. 부착력, 마찰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자, 그래서 자,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 요 말을 하나 건져야 됩니다. 오픈컷 공법에서 경사 오픈컷 공법에서 경사각은 휘식각의 2배. 자, 그래서 자, 요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자, 오픈컷 공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뭐예요? 영어로 우리 섬입니다. 섬. 요거를 연상하면은 되는 거예요.
섬이니까, 자, 우리 뭡니까? 자, 이런 망망대해에 여기 섬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공사 구간이에요. 공사 구간인데 중앙에 먼저 한다라는 거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이런 거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지하가 깊지 않고 면적이 넓은 경우.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저 처음이니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땅을 자, 기초를 파는데, 자, 이 정도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넓은 지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넓은 지역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지하는 깊지 않다라는 거야. 넓은 지역, 그냥 우리, 자, 요 위에 걸로 해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한단 말이죠. 흙막이 높은 것. 그럼 여기에 무너지기, 여기서 흙막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흙막이를 해서 이제 여기 땅을 파고 버팀대를 대려고 그랬는데 여기 같이 이게 너무 넓으니까 버팀대를 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를요? 중앙에를 먼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자, 우리가 여기다가 자 우리 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타는 겁니다. 먼저 자, 요 색깔로 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 여기를 먼저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여기 흙막이는 하는 겁니다. 먼저 그죠? 우리가 하는데 그죠? 흙막이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을 먼저 파는 겁니다. 중앙을 파서 여기는 뭐 이상이 없단 말이죠. 경사 부근에서 그 다음에 여기 기초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먼저 짓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 섬을 그러니까 건물을 중앙에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여기하고 여기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파고 자 여기 뭐야 버팀대 대고 파고 버팀대 대고 파고 자 여기도 파고 버팀대 대고 파고 버팀대 대고 그다음에 파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다 팠어요. 그럼 또 여기에도 자 우리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만드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자 우리 아일랜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 여기서 핵심이 요 말이라는 거야. 어디 중앙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변부 한다라는 거. 이게 아일랜드 공법이다. 자, 됐어요? 자, 근데 이 얘기하니까 우리 조금 전에 기초에서 자, 잡석이나 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중앙으로 그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얘는 어디 이제 그거랑 같이 이제 이렇게 엮어서 봤을 때 아일랜드 공법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간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 두 개가 이제 또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트렌치 컷 공법 또는 트렌치 공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트렌치 컷 공법. 이제 이 트렌치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도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얘기하면 잠호.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트렌치 컷 공법, 참호.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주변부 먼저 굴착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트렌치 컷 공법은 지하가 깊은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아일랜드 경법은 이제 깊지 않은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하긴 또 어렵다라는 거야. 너무 중앙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가 깊은 경우 같은 경우 자 여기서 그리는 겁니다. 자 하는데 깊어요. 하기가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얘는 그러니까 트렌치에서 자 우리 도랑 참호 이랬잖아요. 여기부터 여기 흙막이벽 얘도 하고요. 흙막이벽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깊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또 박습니다. 흙막이벽 박고 그 다음에 파고 버팀대 대고 파고 버팀대 대고 파고 버팀대 대고 파고 자, 요거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고, 버팀대, 파고, 버팀대. 자, 요렇게 하는 거. 자, 요렇게 하는 게, 자, 우리 요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건물 짓는 거예요. 여기, 자,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이제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파기만 하는 데죠. 뭐, 버팀대 될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또 여기 주변 완성하는 겁니다. 자,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트렌치컷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 얘기를 했죠? 주변이 깊은 경우에서 어디부터? 주변부 먼저 굴착하고, 그 다음에 중앙하는 거. 그러니까 요 굴착하는 순서가 아일랜드하고 트렌치컷하고, 자,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트렌치 컷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거 같은 경우 주변하고 중앙하는 건 뭡니까? 잡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꾸 기둥이라고 쓰려고 그러네요. 오늘 말뚝.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된다? 주변에서 중앙으로. 자, 이런 말 우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자, 우리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 59쪽에 보면은요. 다 기초파기 공법에서 경사 오픈컷, 흑막이 오픈컷, 아일랜드, 그다음에 트렌치 컷. 자, 그래서 자, 그림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자, 시간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60쪽에 보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 역구축 공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자, 우리 또 뭐, 이것도 이제,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런 것들도 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